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뉴스앤 이슈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앤 이슈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거예요? 네, 정부가 2014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경제팀 2기가 출범한 이래 한 달여 만에 나온 개정안인데요. 오늘은 이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세법들 모아봤습니다. 네, 해마다 세법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네. 사실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월급이 나오기 전에 세가 미리 좀 제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법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세테크라는 말이 좀 유행을 하잖아요. 은행 금리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을 잘 절약해서 한 푼 두 푼 알뜰살뜰하게 잘 모으면 그게 또 다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요즘 이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은 한번 정해놓으면 잘 안 바뀌는데 이 세법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해마다 자주 바뀌는 건가요? 해마다 이 정부가 세법을 바꾸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까 네. 세법만 잘 바꿔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매년 조금씩 세법을 바꾸고 있는데 2014년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리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굵직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올려줄수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 근로소득 증대 세제인데요.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10%를 국가가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그 증가분의 10%는 나라가 부담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얘기긴 한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에 좀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임금이 높잖아요. 그런데 네. 그 임금 증가분에 똑같이 만약에 3%를 올렸다고 봐도 금액으로 따지면 대기업이 훨씬 많이 인상이 되는 거니까요. 대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임금이 낮아서 근로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니까요. 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혜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실제 전체 근로자의 83.2%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16.8%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을 더 지원해줬을 때 경제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대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5%만, 또 중소기업은 10%로 세액 공제를 나눠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억지로 이제 기업들에게 임금을 좀 높여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알아서 기업들이 알아서 올리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기업 유보금입니다. 기업들이 유보금. 안 쓰고 모아둔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기업들의 좀 반발을 샀었죠. 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안 지키면 세금을 내라. 그게 아니라 잘만 하면 네.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이런 정책이니까 네. 반발도 좀 적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어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부의 노력은 최대한 해줄 만큼 해줬는데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여기에 반응을 해서 자율적으로 잘 임금을 인상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요. 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만 볼 것이 아니라요. 이 회사 내부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모두가 같은 연봉을 받는 게 아니죠. 같은 직급이라도 고액으로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만약에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이렇게 고액 연봉자나 임원들의 연봉을 올려줘 놓고 세액 공제를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이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 연봉자는 빼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네, 2014년 정부 세법 개정안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 섬세하게 좀 고심해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임금을 올린 기업에게 그 증가분만큼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 점 살펴봤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이 달라지죠? 이번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법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세제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이 군대에 갔다가 다시 자신이 일하던 그 업체로 복귀할 경우에는 이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3년을 5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와닿지 않으시겠죠? 이 혼자 사는 직장인이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네. 한 달에 250만 원이면 한 달에 근로소득세가 한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자녀가 있으면 좀 더 줄어들긴 하는데요. 네. 이 4만 원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도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러면은 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따지면 20만 원이 넘고요. 이 그렇죠. 5년 동안 감면을 해주니까 소득세 100만 원을 감면해주는 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100만 원 5년 동안 감면해 줍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크네요. 네. 예, 우리 프리랜서들은 상관없겠죠?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하면은 요즘에 이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여성 일자리입니다. 그 여성들만을 위한 세제 혜택은 없습니까? 예, 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우리 흔히 경력 단절 여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 직장을 관둔 여성들인데요. 이 여성들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의 10%를 국가가 돌려주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이 하기 전에 일한 기간이 1년은 넘어야 되고요. 또 이 퇴직한 사유가 분명하게 출산과 육아 때문이어야 됩니다. 또 퇴직 후에 3에서 5년 안에 다시 취업을 해야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인건비가 10%입니다. 적지 않죠? 그렇죠. 네,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월급 100만 원을 이제 경력 단절 여성한테 주게 되면은 10만 원을 나라가 세금으로 돌려주겠다. 네. 자, 이런 얘기인데요. 기업들이 어떤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채용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좀 도와주는 그런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요즘에 이제 대표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그리고 이 고졸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원 방안이 좀 나왔습니다. 네. 기업이 학생을 자신의 업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직접 채용하는 제도가 일학습 병행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한국형 직업학교에 기업이 교육훈련 과정 운영비를 지급을 하면은 네.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지방에서 또 이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한 기업에 대해 기존보다 더 많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도입이 됐습니다. 네, 지방에서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더해주겠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뭐 지방의 청년들도 취업이 골고루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기도 하고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서비스업 쪽은 대개 모두 다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와 함께 좀 한 가지 그동안 이 고졸 취업 청년들의 발목을 잡아오던 조항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 재형저축에 의무적으로 7년 동안 가입을 해야 됐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돈을 잘 모아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면은 좋은데 아직은 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돈을 좀 펑펑 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7년은 좀 너무 깁니다. 기네요. 예,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때도 있을 거고 7년 동안 돈이 묶여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이 재형저축 자체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포기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고졸 취업 청년들의 재형저축 의무 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이번에 줄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형저축 자체가 7년 동안 납부를 안 하고 3년 만에 해지를 하면 수익률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높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3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되 그 이후부터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중도 해지를 하면 뭐 금리는 많이 못 받겠지만 네. 그래 적어도 이 3년 동안 알뜰하게 모았으니까 목돈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보탬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뉴스앤 이슈 오늘은요, 첫 번째 소식으로 2014년 개정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앞에서 짚어주셨지만 세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세법 개정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뉴스앤 이슈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